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확률 통계학의 9강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의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일부분, 즉 표본을 추출한 뒤 그 표본의 정보를 이용해서 역으로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즉 모수를 추정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다뤄보았었고요. 하지만 이번 장부터는 여러분들 모집단이 한 개가 아니라 모집단이 두 개가 있고 그 두 모집단을 대표하는 대표값들, 즉 이제 모수의 어떤 차이값과 같은 상대적인 값들에 대한 검정을, 가설 검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9장을 함께 이제 살펴보시면 일단 두 모집단의 비교에 관한 추론 이라는 이제 제목으로서 이제 모집단 자체가 이제 두 개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집단의 자체가 이제 두 개 이상이 되면서 이제 두 개의 모집단의 비교, 즉 어떤 이 모집단의 평균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또 이 모집단의 평균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면 이 둘의 차이는 어떠한, 즉 어떤 두 모집단의 특성을 비교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표값들을 한번 실제로 어떠한 디스트리뷰션, 즉 분포에 따르는지를 정의하는 과 동시에 그 값들에 대한 이제 가설 검정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러면 가설 검정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실제로 이제 그 두 모집단의 어떤 비교에 대한 값을 명확하게라기보다도 여러분들 이제 불확실성은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두 모집단의 차이, 어떤 상대적인 차이는 이게 맞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제 검정 절차를 걸쳐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간단한 내용을 목차로 살펴보시게 되면 두 모집단의 평균치의 차이에 관한 추론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관심 대상을 이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관심 대상 자체가 이제 서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두 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집단에 대한 어떤 평균치의 차이, 이 집단의 평균이 이건데 이 집단의 평균이 이거로서 이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 값은 요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가설에 대한 검정 절차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관심 대상 자체가 어떤 평균치가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는 그런 두 개의 모집단이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러한 평균치의 차이, 이 평균치의 차이는 0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관심 자체가 이 두 모집단의 평균값 자체가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 관심사에 따라, 관심 대상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흔히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평균치의 차이에 관한 추론을 오늘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 평균치 차이에 관한 추론 중에서도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그 모집단 대상에 이제 모분산을 아는 경우, 그 분산값 두 개를 아는 경우에 추론하는 과정.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난 시간에 함께 다뤄봤던 그런 내용과 이제 비슷한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당연히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 또한 이제 추론하는 절차, 즉 가설 검정하는 절차를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응 표본, 이제 T 검정. 그래서 이제 T 분포를 이용한 이제 검정. 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정규분포 모집단 분산의 이제 비율. 두 개의 정규분포 모집단이 존재할 때 그 두 모집단의 분산의 비율을 이제 추론하는 겁니다. 가설을 세우고 또 그 가설에 대해서 검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셨을 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큼직큼직하게 수행해야 되는 절차, 즉 추론의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포를 이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검정 통계량, G 스태티스틱스를 이용할 것이냐, 대부분 여러분들 정규화된 검정 통계량으로서 표준 정규 분포의 개념으로 표준화시키는 검정 통계량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변화를 한 뒤 그 변환된 값에 의해서 그 분포의 어떤 유의 수준, 여러분들 타입 1 에러라고 하죠. 어떤 기무가설이 실제로 참이라는 가정하에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할 확률, 즉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그 오류를 범한다는 그런 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주관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알파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값에 의해서 어떤 기각력에 변환된 검정 통계량이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따라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느냐 기각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을 판단하고 또 그런 거 어떤 기각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근거 값으로서 P값, 여러분들 P-밸류라고 해서 이제 그 실제로 검정 통계량으로서 변환된 그 값이 만드는 그 뭐 단측이냐 양측 검정이냐에 따라 바뀌어지는 그 확률 값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큰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제 깊게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이론들과 지금 오늘 함께 하실 두 모집단의 비교에 관한 추론 또한 함께 접근하시면 큰 문제 없이 간단한 수식들 정리를 통해 그리고 또 간단한 예제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모비율에 관한 추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9장 두 모집단의 비교에 관한 추론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서론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일단 서론부터 보시면 지금까지는 하나의 모집단에 대하여 모수, 이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이죠. 평균, 뮤, 모집단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뮤, 그리고 모집단의 분산을 나타내는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값 자체가 여러분들 시그마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비율, P에 관한 지금까지 이제 가설 검정과 신뢰 구간, 가설 검정에 따른 거 신뢰 구간, 신뢰할 수 있는 그 구간은 어떠한 구간 값을 가지고 경계값을 가지고 그 영역을 만드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각력을 제외한 그 안쪽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으로 변형시키기 그 전에 실제 값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구간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본 장에서는 서로 독립인 관계.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독립인 관계. 서로 관계가 없다는 거죠. 두 모집단이 있는데 하나의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정확히 공부하시면서 이제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어떤 상관관계가 0의 값을 가지는 두 모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집단에 여러분들 어떤 나타내는 확률 변수의 값이 커질수록 다른 모집단 또한 이 모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즉 종속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값이 같이 커진다 혹은 값이 작아진다, 상관계수의 값이 플러스 1에 가까우냐 마이너스 1에 가까우냐, 그런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0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상관관계가 없는 이제 독립인 관계를 갖는 두 모집단의 이제 모수를 비교하는 문제로 확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 추출해서 그 표본 추출한 것의 대표값을 추론해서 검정 통계량으로 바꿔서 추론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모집단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확장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장의 통계적 추론은 이제 아래와 같은 가정하에서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가정이 들어있느냐? 자, X1으로 나타내는 모집단 1은, 자, 모집단이 이제 두 개이기 때문에 모집단 1, 모집단 2라고 정의를 하고요. X1이라고 하는 그 랜덤 샘플링 된 그 표본 하나. 나타내는 모집단 1은 평균, 여러분들, 이제 뮤1, 그리고 분산 시그마 1의 제곱을, 그리고 X2로 나타내지는 모집단 2, 즉 모집단 2에서 뽑힌 표본은 X2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집단 1에서 추출된 표본은 X1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집단 2는 당연히 뮤2 분산 시그마 2의 제곱을 갖는 정규분포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규분포에 따르지 않을 때의 상황 또한 이제 함께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지난 시간에까지 공부하시면서 다뤘던 흐름과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정으로 두 모집단 X1과 X2는 여러분 X1과 X2라고 해서 하나의 모집단에서 뽑힌 확률 표본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X1은 이제 모집단 1에서 추출한 표본, X2는 모집단 2에서 추출된 표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X1, 1, 모집단의 1에서 추출된 이제 확률 변수 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쭉쭉 가면서 X1N까지 가고요. 그리고 모집단 2라고 한다면 X21, X22, 그리고 이제 X2, 이제 만약에 모집단의 뭐 표본의 추출 개수가 M개라고 하면 2M 이렇게 써준다는 것이죠. 모집단 1에서 추출한 개수가 N이라면 이제 이렇게 X1N까지 써주고요.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 함께 정리를 다시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 독립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개념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4절에서 함께 다룰 짝이 지어진, 이제 짝이 있는 관측치에 관한 어떤 T 검정에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실제로 이제 독립이 아니어도 이제 어떤 적용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9-4절에서 함께 같이 다뤄볼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서로 독립의 관계를 갖는 두 모집단의 모수를 비교하는 문제를 확장을 하고, 통계적 추론은 이제 N1과 N2의 두 확률 표본에 기초하여 수행이 된다. 확률 표본은 이제 N1은 모집단 1에서 뽑은 표본의 개수, 그리고 N2는 여러분들 모집단 2에서 뽑힌 표본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확률표 기초에 수행이 모집단 1에서 얻는 확률 표본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X1로 시작을 하고요. 1, 2, 1, 3, 1, 4, 2로 가면서 X1, N1. 모집단 1에서 N1의 개수를 뽑는다 그랬죠. 그리고 모집단 2에서 얻은 확률 표본은 이제 X2, 1, X2, 1, 2, 2, 3, 2, 4, 이제 X의 2, N2. 이렇게 N2개를 뽑기 때문에 이제 이 개수대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요. 나타나기로 한다. 그럼 이제 모집단 1은 이렇게 정기분포를 따르고 분산, 시그마1의 제곱, 평균, 뮤1, 표본, 이렇게 뽑히고요. 그리고 모집단 2 또한 똑같이 정기분포로 이렇게 뽑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바탕이 되는 표기법과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